양천구가 추진하는 공항 소음 피해 지역 1주택자 재산세 40% 감면 정책이 일부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만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돼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경술 의원이 지역의 폐지 수거 노인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의원은 폐지 수거 노인들은 손수레를 끌며 거리에서 일하고 있기에 사고의 위험이 높아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가 한강을 따라 서해로 이어지는 이른바 서해 뱃길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여의도에 서울항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양천구가 지난해 양천구 의회와 극심한 갈등을 겪은 끝에 공항소음 피해 지역 재산세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을 마쳤습니다. 올해부터 3년간 재산세를 40% 감면하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취재 결과 감면액이 한 곳에 유독 쏠리는가 하면 정작 피해가 큰 지역은 감면 혜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양천구의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연속 보도 준비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양천구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한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재산세 감면. 공항 소음 피해 지역 내 주택 소유자 중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3년간 재산세를 40% 감면하는 방식입니다. 양천구가 추계한 감면 대상은 7천여 가구, 한 해 감면액은 약 12억 원입니다. 그런데 양천구 내부 추계 자료를 확인해보니 재산세 감면 혜택이 특정 동에 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천구에서 공항 소음 피해 지역으로 분류된 동은 모두 9개 동. 양천구는 전체 감면액의 절반가량인 5억 2천여만 원이 신월 6동 한 곳에 집중될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똑같이 40%를 감면한다면 집값이 비쌀수록 감면액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신월 6동은 다른 동에 비해 면적은 작지만 지난 2020년 3천여 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대단지 아파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전체 세대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전용 84제곱미터 매물의 실거래가는 9억 원대입니다. 반대로 공항에 인접한 신월 135동은 노후 다세대 주택이 대부분으로 실거래가는 3억 원을 밑돕니다. 이 때문에 신월 135동 지역에서는 재산세를 감면하더라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집 주택 하나 가격이 보통 2, 3억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그걸로 해가지고 재산세 물어봤더니 그렇게 많이 안 물지. 나와야 3만 몇천 원이야 세금이. 재산세 나오는 게요? 네. 오막살이. 그러니까 뭐 감면하고 말고 그게 뭐가 있겠어요. 양천구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아직 추계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감면액은 다를 수 있다면서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추계가 이제 확정적으로 부과가 된 건 아니어가지고 또 보완에 대해서 논의하는 중이라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난해 양천구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산세 감면 관련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미상정했습니다. 이에 양천구가 구의에 보이콧이라는 강수를 두며 조례 통과를 밀어붙였고 결국 해당 조례안은 당시 별다른 보완 없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강과 경인 아라뱃길 서해를 연결하는 서울항 조성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항 조성 기본계획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 입찰을 실시하고 한국종합기술과 사업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1년 4개월간 진행되는 용역을 통해 한강과 경인 아라뱃길, 인천항에 대한 현황 조사와 뱃길 구상, 연안크루즈, 서울항 유입 방안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서울항 조성은 오세훈 서울시장 공약인 한강 르네상스 2.0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여의도 항만구역에 서울항을 조성하고 한강과 경인 아라뱃길, 서해를 잇는 연안크루즈 등 항로를 개설해 관광 자원화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5일 성남시 분당구에서 차와 사람이 지나다니는 다리에 보행로와 난간이 무너지면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준공 30년이 지난 다리였지만 정기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점검을 꾸준히 받아 양호하다는 평가를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부실 진단과 관리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다른 지자체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지은 도심 교량들을 긴급하게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안전 등급을 받아온 노후 교량들부터 우선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정밀 안전 진단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국엔 준공 30년이 지난 교량들이 7천여 개에 이릅니다. 지금까지의 안전점검 방식은 교량 붕괴를 막지 못했는데요. 정밀하고 선제적인 안전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의원 발언 때 시간입니다. 지난 6일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폐지 수거 노인들의 어려운 실태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지역사회에서도 이 폐지 수거 노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평구의회 이경술 의원이 최근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재활용 가능 자원 수집인이란 누구인지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은평구에는 그 재활용 가능 수집인이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로서 주민들이 길거리나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량이 아닌 리어카라든지 또 자전거, 유모차 등으로 재활용 가능 자원인 폐지, 고철, 플라스틱 등을 수집하시는 분들로서 은평구민의 그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내며 버려지는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수집된 재활용 등을 고물상 등에 판매하시는 분들이라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네. 그걸 아울러 이분들은 모두가 우리의 이웃입니다. 대부분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시는 계층인데 대부분 생계를 위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재활용 가능 자원 수집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우 열악한 삶에 처해 있는 실정이죠. 네. 사실 은평구 의회에서 지난 2021년에 이 재활용 가능 자원 수집인 지원 조례가 통과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좀 이분들을 위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요? 어떻습니까? 네, 그건 본인이 볼 때 2021년도 은평구 재활용 가능 수집인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에서는 2022년하고 2023년에 그 현재 이분들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어떤 용품 지원과 주민복지 및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는 뜻으로 현재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의 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에는 사실 수집인분들에게 지원하는 품목으로서는 마스크라든지 안전장갑, 응급약품 등과 기타 수집활동 보조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실질적으로 생계를 위해 고생하시는 재활용 수집인들에게는 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구 담당자나 관계자분들이 현장의 재활용 가능 자원 수집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찾아야 되리라 제 마음의 생각이 들고 따뜻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생계에 도움이 되는 건 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라는 네, 그렇다 말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분들의 처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책은 뭐가 시급하다고 보시나요? 그래요. 지금 은평구 재활용 가능 자원 수집인들은 현재 시니어 클럽을 통해서 234명 정도의 그 등록된 수를 합하고 또 등록되지 않은 수를 합하면 한 500~600명의 그 정도의 수집인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분들은 의료, 교육, 주거급여 수급자들로서 한 234명이 은평구에서는 폐지 등 재활용을 수집하는 분들에게 월 16만 원의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등록되지 않은 기초생활생계급여 수급자분들에게는 중복 보장되지 않는다는 정부 지침으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활용을 수집하시는 기초생활 수급자인
똑같이 은평구에서 이분들하고 같은 맥락으로 한 16만 원을 지급하는 걸 저는 바라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정부의 생계급여 수급자의 급여 종류를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끔 정부가 상향시켜야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수집인들의 대부분은 하루 약 평균 12km 도보를 하고 있고 네. 11시간의 힘든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하루 고작 해봐야 돈 10,000원도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이는 근로자 최저임금의 10%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이분들은 하루 1만 원으로 가정의 여러 식구들과 함께 식사 준비를 하고 약값이라든지 생활비로 쓰여주고 있다는 실정으로 이에 본의원은 은평구 재활용 수집인들에게 건강과 빈곤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과 다양한 노인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에 대한 은평구만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부분 노약자이며 장애인분들로서 이 도로의 또 안전사고의 무방비 상태로서 네. 교통사고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도 이 사고에 대비해서 안전보험 가입과 재활용 수집인들의 안전예방 장비의 지원, 체계적인 교육 등 교통사고 안전대책을 관할 경찰서나 소방서 공무원들의 협조하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최저임금 시급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게 좀 그렇죠. 안타까운 네, 실정인 네. 것 같은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역의 현안들 두루 살펴보고 계시니까 이 밖에도 어떤 부분들에 좀 관심 갖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의원 생활한 지가 이제 10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접어들고 있는데 은평구에는 재개발 사업도 많고 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되어지는 곳과 현재 진행형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발 지속 가능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관심과 은평구 사업에 하여간 체계적이고 발전 지속 가능한 부분에 대한 관심과 은평구 사업의 일환인 역천동 행정복지타운 또는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 도시안전종합시설, 고양 은평선 신사고 개혁, 수색 역세권 복합개발, 수색 변전소 부지 개발 등 수많은 지역의 현안 사업을 꼼꼼히 잘 챙겨서 은평구 구민의 바람과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의정할 때 임하겠습니다. 네,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발언 때 은평구의회 이경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 지역의 산악 사고는 북한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 원인으로는 사고 부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산악사고 구조 활동은 5,562건으로 연평균 1,854건 발생했습니다. 장소별로는 북한산이 1,2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악산과 도봉산, 수락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의 원인별로는 사고 부상이 2,1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난과 개인 질환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5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317회 임시회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10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서울시 교육청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달 15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 운영비 추가 확보 등을 위해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12조 8,700억여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교육청의 추경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은평구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은평 소댕을 개점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댕은 소뚜껑의 순 우리말로 은평 소댕은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운영하는 정육식당인데요.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소규모 매장이나 전문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문을 연 은평 소댕 관리는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인 은평 시니어 클럽이 맡고 은평구는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1년치 임대료 등으로 1억 700여만 원을 지원합니다. 은평 소댕에서 일하는 어르신은 12명으로 4인 1조로 주 3회 5시간씩 근무하게 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